안녕하세요. 꽁스맘입니다. 결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돈 얘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연애 때는 돈 얘기할 일도 거의 없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속물처럼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결혼 전에 반드시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 뭐 양가 집안 이야기, 제사 등의 행사 이야기, 집 마련 이야기, 재산 공개 등등 많겠지만, 돈 관리에 대한 문제는 빠질 수 없어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말하기 껄끄럽다고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해놓고 결혼해도 막상 내가 관리하기로 했으니 월급 이체해줘 이 말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좋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변수도 많고 그대로 되기도 힘들 텐데 하시겠지만 정해두는 것과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관리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용돈을 얼마로 정할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저축은 얼마나 할지 같은 세부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돈을 합쳐서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각자 용돈을 책정해서 생활을 할지, 아니면 연애 때처럼 각자 관리하되 정해진 생활비를 서로 내면서 생활할지 정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과제예요. 돈 관리를 합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 명이 관리를 한다면 여자 남자를 떠나서 두 사람 중 조금 더 경제관념이 있고 저축을 잘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절약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는 한 명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두 사람의 용돈을 책정해요. 그리고 매달 용돈을 제외한 급여를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의 통장으로 보냅니다. 참고로 이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스쳐 지나갈 돈들이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 괜히 내 월급 받는 날보다 더 기분 좋은 건 뭘까요? 삥 뜯는 기분이랄까요? 이래서 삥을 뜯는구나.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생활비는 생활비 나가는 통장에, 적금은 적금에, 비상금은 비상금 통장에 분산해요. 그리고 이걸 상대방은 모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심을 살 수도 있고 괜히 서로 찝찝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어플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카드를 개설해서 개인용돈 카드와 가정용 생활비 카드를 분리하는 것이 현명해요. 그래야 정확한 생활비 내역을 알 수 있고 정산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런 돈 합치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적인 돈의 윤곽이 잡힌다는 거예요. 전 재산이 얼마인지, 생활비는 얼마가 드는지, 적금 예금은 얼마인지를 따로 시간 들여서 서로 합해보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이 돼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표도 설정이 돼요. 몇 년 후에 얼마를 모으자, 1년에 얼마를 모으자 이런 것들이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잡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결혼하니까 연애 때처럼 안 써서 돈 모으기가 쉽더라 하는 소리들이 다 이렇게 돈을 합치다 보니 각자 관리할 때보다 자유가 사라지는 효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을 합치는 것이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은 돈 관리하는 사람이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맞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이 쓰는 돈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쓰는 돈은 낭비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돈 아껴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상대방이 돈 쓰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용돈 이외의 돈에 대해선 자유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양가의 기념일이나 혹은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어도 둘이 책정해둔 선에서만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쪽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이시라면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연애 때의 연장선,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케이스를 볼게요. 우선 장점은 좀 전에 말한 그거예요. 우리 쪽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꾸밈에 대한 비용은 눈치 안 보고 쓰고 다닐 수 있다는 점. 친구들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연애 때처럼 프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를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간섭이 적다는 게 각자 돈 관리의 매력이죠. 하지만 반면 각자 개인 플레이식이 되다 보니까 네 돈 내 돈 하게 되고 둘이 밥을 먹어도 누구 돈으로 낼지 연애 때의 연장선으로 눈치 보게 되고 생활비는 같이 부담을 하지만 가족이라기보단 룸메 내지는 동거 느낌이 되기도 해요.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네 가족은 네 가족, 내 가족은 내 가족이 되는데
이건 둘이 살면서 맞벌이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잠시던 장기간이던 이게 휴식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빌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같이 가족을 형성하는 거지만 왠지 모를 자격지심과 눈치 보는 상황들이 생기고 상대방의 돈을 내가 쓰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돼요. 남자는 내 돈은 내가 프리하게 쓰던 자유 영혼이었다가 갑자기 내 돈으로 2명을 책임져야 되는 2배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 보니 여자가 맞벌이를 계속하길 더 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얻고 싶으니까요. 씀씀이는 늘리긴 쉬어도 줄이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아기가 생기면서부턴 네 돈 내 돈 각자 플레이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아기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서로 누군 옷, 누군 식료품 나눌 수 없고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각자 관리하기엔 연애 때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우선 돈이 모이는 속도도 더딥니다. 상대가 얼마나 가진지 알 수 없고 나도 내 스스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자금 계획을 하게 되지 않아요. 서로 두루뭉실하게 대략 계획하고 목표도 대략 정하다 보니 돈 모이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합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기가 있으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개인 플레이는 힘들어요. 그리고 합치고 나면 더욱 공동의 목표로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딩크족 분들은 합치지 않아도 연애하듯이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들을 보시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파이어족이 되는 그날까지 꽁빠!